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4월 29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월간 10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내거든요. 이 중에 절반이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들은 이제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중국하고 이제 유럽을 미국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드테크라 그래서 중국의 기술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항공모함, 6세대 전투기, 핵폭탄, 고속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우주선, 달 뒷면까지 착륙을 하잖아요. 그죠? 또 베이더라는 GPS도 가지고 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텐공이라는 우주정거장도 2022년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20일 날 선조 20호에 이제 3명의 중국인들을 싣고 교대하러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미 이제 대부분의 과학기술력에서는 중국이 이제 미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사태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제 고사양 칩들, H100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에 이제 버금가거나 우월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또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전부 미국의 빅테크들의 자율, 주행, 이런 데 이제 전부 활용이 되고 스마트폰에 깔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함부로 하기에는 이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이공계 인력, 한 해 박사급만 이제 4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결국 대부분의 이제 유력한 논문들이 다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학기술력에서 중국에게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좀 받기도 해요. 일정 부분에서는 땅뚱이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 이제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만은 인구 자체가 3억 5천 대 14억으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도로 건설이나 높은 아주 이 봉우리들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나 기술들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고속철로 까는 대형 기계들, 건설 기계들 이런 기계들 보면 거의 제조업이 이 최고로 발달돼 있다.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 이제 한 14% 무역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의 GDP 중에. 그럼 이 정도를 가지고 중국을 목을 졸라서 우리가 20조 시장이니까 우리도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뜻 따라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져 있어요. 기술력이 너무 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 또 외무장관 다 모여서 또 설득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연합, 아프리카 모든 곳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을 사주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궁색해 보이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했던 그 기조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도 붕괴를 하고 채권시장도 이제 위험에 처하자 상호관세 유예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이 관세, 뭐 중국에 대한 145%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25%, 베네수엘라 이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25%, 자동차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25%뭐 이런 관세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상호관세 10%가 또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방송들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가오는 이 물건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컨테이너 양이 이제 급감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항구의 활동성을 이제 낮추고 그 미국의 이제 국내 트럭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마트들의 매장이 비어가는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소비가 위축돼서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이제 쉬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쉬인에서 이제 가격들을 올려버렸다. 그래서 뭐 키친 클리닝 타월 같은 경우 6달러 10센트로 377%가 오르는 등 대부분이 뭐 200% 이상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실는 짐 이게 60%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과의 무역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단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항구의 활동 이런 부분도 5월 4일 날 보면 36.17%가 감소를 했다. 일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항구 노동자들도 일이 없고 트럭 운송도 그만큼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데는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고가 또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이 댈러스라는 지역의 이제 제조업 지수가 35.81로 이제 급감을 했는데 댈러스라는 게 텍사스 지역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멕시코와 가까워서 멕시코하고 이제 교류가 이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5월 이후에 이제 급감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 다우 산업지수와 S&P 500이 강보합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0.2를 보였어요. 이것이 이제 수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이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뭐 100% 관세 영향이 경제지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향후 이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소 이제 이 빅테크 어닝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미국 시장은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 흐름을 보면 이제 241 이평선이죠. 그죠? 거의 동일합니다. 241 이평선이 18,672원이에요. 네, 현재 주가는 18,645원. 오늘도 이제 0.11% 20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절반 정도, 2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절반 정도는 이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481 이평선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241 이평선까지 이제 되돌림을 주고 있다.
뭐 흐름 자체는 크게 나무랄 건 없죠. 예, 현재 나스닥 지수는 오늘 이제 계속 선물 지수가 플러스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현재는 마이너스 0.19%로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현재는 S&P 500, 뭐 5,500포인트 이 정도가 현재 실적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세 부과 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친시장주의적 이런 흐름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미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이 거의 이제 7,000포인트, 뭐 6,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이런 목표 주가를 제시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000포인트 중반대로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관세 문제 해결 없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캐시어 마크가 남아있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멕시코와 캐나다 USMCA 그 무역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흐름을 보면 플랜 B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제 어느 한 곳에다 기대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중국에 완전히 기대거나 미국에 완전히 기대면 그쪽에서 뭔가 흐름이 이상해졌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플랜 B, 좀 다각화를 하자. 그래서 굉장히 그 무역 교류가 활발합니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이 남미 국가들도 굉장히 그 교류 자체가 이 각국끼리 굉장히 그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다가 당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에 만약에 수출을 집중해가지고 관세를 뭐 40% 넘게 베트남처럼 두들겨 맞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들 다 협상해갖고 10% 정도 낮아진데 우리나라 25% 관세 두들겨 맞으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이 문호를 다각화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문호를 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벽들을 철폐를 해서 외국의 물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많이 수출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곧 이제 5월달이고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좁혀지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정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조속히 판결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올랐는데 두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이 되고 또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또 겹치지 않습니까? 다시 경선을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기울이지 말고 굉장히 그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돼요. 어느 특정한 세력에게 싫다, 너 싫다 이렇게 딱 등을 돌리고 어느 한쪽과만 친교를 맺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가지고는 지금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그 파워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 레드테크 이 부분이 뭐 굉장히 그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제 25,000 미군을 보내서 전 세계에서 뭐 평택 기지가 최고 크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티를 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실형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가 플랜 B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다각화되는 그 대화 재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100일째를 맞잖아요. 30일이니까. 그래서 현재 지지도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제도 이제 대략 S&P 500이 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행복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매일 SNS 미디어에 자신이 글 올리면 이제 많은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이 다 그거 보고 또 주식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스스로 어떤 뭐 글로벌 제국의 황제처럼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비춰져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의 핸즈업 운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240일 이평선까지 이제 절반 정도를 되돌렸는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추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물론 뭐 빅테크 실적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 뭐 시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 뭐 1%, 2% 이상 막 이렇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또 금방 뭐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145%로는 교류가 안 되니까 우리가 5천억 달러나 중국에게 일상용품을 의지해왔는데 이걸 전면 수입 금지 안 하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몇십 퍼센트로 낮출, 뭐 스스로 낮출 수 있죠. 중국 대화 안 하고 우리가 50%로 낮출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무역 교류는 되겠죠. 뭐 이 부분을 수출업자가 좀 부담하고 수입업자가 좀 부담하고 그러니까 마진을 적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제 약간 이 부분을 부담하면 50% 정도면 교류가 가능한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세수가 거치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부분을 미국 국민들의 개인소득세 이것을 걷지 않고 이런 방식이 옳은 건지, 결국 이것도 미국 국민들이 다 돈을 내서 자기가 세금 감면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해외 수출업자들이 다 100% 그 가격을 부담하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그 해외 수출업자들한테 돈을 이제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는 미국 세관에서 이제 수입업자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 수출업자한테 100% 부담을 전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간다는 건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교류가 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두세 달 뒤에 미국의 소비가 줄면서 이제 경제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확률들이 이제 40%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녹록하진 않아요. 다만 상호관세가 유예돼서 이제 인도 포함해서 이렇게 일본 뭐 여러 국가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중국 내지 뭐 유럽 정도 이렇게 남을 텐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급락하는 것 이전처럼 이제 그런 위험은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241 이평선까지 절반을 되돌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21,550원이었던 2024년도 12월 27일에 비하면 이제 좀 낮은 편이죠. 예,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으로 기대가 이제 굉장히 가장 크게 올라왔던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예, 절벽을 만나서 다시 공포의 절벽을 절반 정도 기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